네, 오늘 이슈 제가 확인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김경수 법정 구속 향후 정치적 파장은 이란 그 주제로 오늘 또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루킹 댓글 조작 의혹으로 인해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재판을 좀 받았었는데요. 하지만 예상 밖으로 이 구속이 좀 됐습니다. 사실 어제 이제 결과가 나왔고 1심 재판부가 선고기일을 연기를 했었죠. 그러면서 느낌이 좀 이상하다라는 좀 생각은 들었지만 법정 구속까지는 사실 예상하지 못했던 그 결과였는데요. 이 부분 좀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민호 기자. 네. 법원의 판단 좀 어떻게 내려진 건가요? 네. 저도 어제 뉴스를 봤는데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가 나와서 조금 당황스러웠습니다. 먼저 어제 상황을 좀 묘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선거 공판 법정에서는 이제 보수단체와 그리고 김경수 도지사의 지지자들로 북적거렸습니다. 먼저 선거 전에 여유롭게 김경수 도지사가 입장하면서 입장도 발표하고 그리고 법원에 입장을 했는데요. 하지만 법정 구속이 결정되자 분위기가 완전히 싹 바뀌었습니다. 지지자들과 반대자들의 갈등으로 법원이 아수라장이 되었었는데요. 지지자들은 오열했고 일부 방청객은 이게 재판이냐라며 비난을 하기도 했습니다. 김경수 경남지사가 일단 징역 2년의 실형을 받고 법정 구속된 상태인데요. 일단 쟁점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서 댓글을 조작한 혐의에 대해서 재판부가 유죄 판결을 내렸다는 것, 그리고 드루킹 측근 도모 변호사에게 샌다이 총영사 자리를 제한한 혐의도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성창호 부장판사가 결국엔 댓글 조작이 있었다고 인정을 한 셈인데요. 2017년 당시 온라인 여론 조작으로 이익을 얻게 된 측이 바로 김 지사와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정치인으로 보인다, 이렇게 입장을 보이는 겁니다. 김 지사 측 변호인단은 어제 바로 즉각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김 지사는 어제 직접 쓴 입장문에서 재판장이 이제 구속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특수관계에 있다는 점 때문에 보복성 판결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입장을 표명했는데요. 앞으로도 정치권에서 여야 간의 공방이 상당히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법원의 판단은 이 정치적인 그런 목적을 가지고 공생 관계였다라는 그 이야기인데 상부상조를 했다고 이제 판단을 한 겁니다. 사실 뭐 김 지사 같은 경우는 드루킹 일당이 알아서 한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좀 하고 있고, 실형 선고는 뭐 여당 측면에서는 뭐 엉터리 판결이다, 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지금 뭐 아무리 봐도 이상하다, 이런 이야기들 좀 하고 있습니다. 사실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수는 사실은 없지만 이 재판 결과가 진영의 싸움으로도 좀 볼 수 있잖아요. 사실은 이게 법리적인 측면에서만 해석이 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좀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예. 워낙 예상과는 많이 빗나간 결과라서 저희도 상당히 좀 당혹했습니다. 판결문이 상당한 양이기 때문에 어제 바로 법원에 등록이 되지 않아서 직접 선고한 내용, 재판장이 낭독한 내용을 몇 번씩 보면서 밤늦게까지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 이 판결은 비판받을지언정 존중해야 한다. 그것이 헌법과 민주주의의 기본이고 국민이 사법부에게 보낼 수 있는 마지막 신뢰다라는 얘기였죠. 이것이 또 시스템이기도 하고요. 그러나 이번 판결은 좀 자세히 좀 살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32부는 어제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이 혐의별로는 업무방해죄 징역 2년, 공직선거법 위반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입니다. 이것을 합산하게 되니까 실형 기준으로는 징역 2년이 된 거죠. 판결이 선고된 후에 여러 가지 해석들이 많았습니다만, 가장 핵심적인 문제로 떠올랐던 것이 이 김 지사가 2011년 11월 9일 날 드루킹 사무실이죠. 파주에 있는 느릅나무 출판사 일명 산채에 방문했을 때에 이 킹크랩을 봤느냐가 아주 중요한 쟁점으로 다뤄졌습니다. 실제로 이제 드루킹 일당은 당시 방문을 했을 때에 김 지사가 봤다고 얘기를 했고, 김 지사는 또 일관되게 또 부인을 했습니다. 하지만은 김 지사는 당시에 방문한 사실을 또 확인을 했죠. 사실이라고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느냐? 이 수사 단계부터 얘기가 좀 올라가야 되는데요. 드루킹 일당이 이 판을 사전에 짜놓고 상당히 정교하게 무언가 좀 설치를 해놓지 않았느냐. 그래서 김 지사를 그때 부른 것이 아니었느냐. 이런 의혹들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김 지사가 간 것은 인정을 하고 그리고 브리핑 받은 것까지는 시인은 했는데 킹크랩을 못 봤다. 그렇다면 드루킹 쪽에서 이렇게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은 김 지사가 드루킹의 시연을 보고 있는 동영상이나 아니면 사진, 이 녹취록 이런 것을 쥐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것이 상당히 좀 주목이 됐었죠. 하지만 결국 없었습니다. 특검 조사 결과에서도 그렇고 이번 재판부 결과에서도 그런 확정적인 증거는 나오지 않았죠.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은 이 김 지사가 킹크랩을 시연을 받느냐 안 받느냐 이것은 핵심이 아니라는 것이 이제 법조계 중론입니다. 본 것 자체가 본 것 자체가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죠. 그것을 어떤 의도를 갖고 여론 조작에 사용했는지가 바로 범죄 구속 요건에 해당이 되고 드루킹은 이것이 인정돼서 어제 실형을 또 받았죠. 그렇다면 김 지사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이 선풀 운동단체였다고, 선풀 운동단체로 알았다고 아주 일관되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선풀 운동이라는 것은 일반 댓글을 다는 것과는 좀 다르죠. 그 선풀 운동의 취지를 아시겠지만 여론 조작과는 좀 결이 다른 그런 문제입니다. 결국 재판부는 김 지사가 2016년 11월 9일 드루킹 산채를 방문한 것을 인정하면서도 이 킹크랩 시연을 보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모순이다. 거짓말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이 재판부의 이후의 유죄 인정은 다 여기부터 시작이 됩니다. 네, 뭐 텔레그램 얘기 나오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킹크랩 시연을 봤지 않았겠느냐 이것을 인정을 하면서 또 중요하게 유죄 증거로 본 것이 텔레그램이나 시그널을 통해서 정보 보고를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김 지사는 보고받는 위치에 있었고 드루킹은 보고한 위치에 있었다. 이 부분부터 김 지사가 드루킹의 범행에 일부에 좀 직접적으로 개입하고 지시한 부분도 있었다라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내용은 뭐 기니까 좀 생략을 해보고 이 부분이 좀 기사 목록을 보면 상당히 많잖아요. 상당히 이게 뭐 스팸 수준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제 기자들 보시거나 아니면 뭐 보시면은 여러 가지 문자라든지 제보가 많이 오죠. 하루에는 뭐 수백 건씩 오기도 하고 그런 경험 있는 것들 많이 아실 겁니다. 드루킹이 김 지사에게 이 정보 보고를 보낸 것이 2010년 10월부터 해서 2018년 3월까지입니다. 기사 목록만 8만 건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8만 건이라는 그 얘기가 단순히 얘기를 해서 그렇지 이거 사실 뭐 스팸 신고를 해야 되는 그런 수준이 아닌가 이렇게 또 생각이 드는데 그 내용도 그렇습니다. 내용도 기사 목록하고 그다음에 정치계 동향, 언론계 동향, 소위 말하는 지라시라고 하죠. 정보, 증권과 정보지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렇게 보내는데 어떻게 그러면은 이 보고 관계, 지시 관계가 아니냐? 김 지사는 거의 답변을 하지 않았거든요. 일방적으로 계속 보낸 겁니다. 그러다가 뭐 한번 보고 고맙습니다. 이 정도로 얘기를 하고. 정치인들 같은 경우는 의례적으로 항상 고맙습니다. 이런 거를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 내용에 대한 그 감사의 표현이라기보다는 일상적인 그런 답변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근데 뭐 해석하기에 나름에 따라 좀 따르지만은 또 일반적으로 보게 되면 그 정도 일방적으로 문자를 보내고 소식을 보내고 이런 상황에서 이 정도 얘기하는 것을 공모관계로 인정할 수 있는 증거다라고 보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겠는가. 물론 이제 그 판결문을 전체 공개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제 선고한 내용만 보게 되면 이런 의심을 좀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판부는 김 지사가 드루킹 조직을 이용했다는 식으로 적극적으로 이용했다는 식으로 상당히 특검의 공소장보다 앞서 나아가서 판단을 했는데 재판부 설명을 들어보더라도 이 드루킹은 그동안에 사건 목록을 보내면서라든지 연락을 한 거라든지 보면은 자신의 활동을 굉장히 어필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다 후반부로 가게 되면은 오히려 김 지사를 독려합니다. 왜 비밀 대화를 삭제했느냐? 그리고 같이 설정한 비밀 대화 삭제 기간을 왜 일방적으로 변경을 했느냐? 따르듯이 나중에 묻고 있거든요. 이런 것이 과연 그 공모관계로 볼 수가 있느냐. 그리고 재판부가 얘기한 것처럼 적극적으로 김 지사가 지시 또는 개입을 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아닌가.
네, 생각이 판결이 좀 무리가 있다라는 건 이제 법조계 쪽에서도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나오는 그 부분인 것 같아요. 특히나 이 뭐 지금 여러 가지 해석들이 좀 전해지고 있는 그 상황인데 무엇보다 이제 재판장이 김경수 유죄 판결한 이 재판장이 성창호 판사예요. 네, 또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또 특수관계가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좀 전해지고 있어요. 이 재판장이 누군지 한번 들여다볼까요? 네, 그렇죠. 자, 이렇게 예상 외의 판결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주로 이제 판결을 했던 부장판사, 성창호 판사와 혹은 그 전에 이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죠. 이제 양승태 전 대법원장도 구속된 상태이니까 어떤 같은 라인이라든지 어떤 법원이나 법조계 내에서 어떤 친한 사이라든지 그런 인맥이 있는 사이에서 어떤 뭐 보복성으로 이렇게 재판 판결을 아니냐 이런 의심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그런 것도 이제 기사화돼서 나오고 있어요. 이제 사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비서실에서 근무한 맞죠. 이력이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이제 그런 점들을 계속 보다 보니까 이제 이런 관계 속에서 이제 판결도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정황이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김경수 지사 이제 이번에 결정하게 된 재판장은 이제 성창호 부장판사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비서실에서 같이 근무를 했습니다. 전혀 모르는 사이가 아니라는 거죠. 이제 특수관계로 이렇게 특히 여권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법원 행정처 인사심의관을 지냈고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양 전 대법원장의 이제 비서실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여기서 좀 중요한 게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돼서 검찰 조사를 받은 적이 있고요. 그리고 구속됐던 임종원 전 법원 행정처 차장의 공소장에 바로 실명이 거론되기도 했습니다. 결국 이런 점들이 재판에 영향을 준 것이 아니냐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반면에 꼭 그렇게만 볼 필요도 없는 게 이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관련해서 1심 재판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징역 8년으로 선고를 했거든요. 그래서 판사의 성향이나 이력만으로 이렇게 김경수 도지사의 판결을 좀 편향적으로 한 것 아니냐, 판결의 공정성이 흐트러진 것 아니냐 이렇게 또 맹목적으로 볼 이유는 없는 거죠. 네. 하지만 요즘 뭐 법원의 기류가 조금은 좀 이상한 측면이 좀 있습니다. 사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같은 경우도 느닷없이 사실 석방이 됐잖아요. 예. 본인도 사실은 놀랐을 것 같거든요. 아무도 예상 못했던 그 결과고 그런 가운데 지금 양승태 대법원장 구속이 됐고 그리고 나서 이 부분이 또 선고 기일이 연기가 됐다는 점에서 연관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정황도 조금은 있어요. 그래서 뭔가 이제 정부에 대한 이 법원 쪽에서의 불만 이런 부분들이 표출이 된 게 아닌가라는 해석도 그래서 나오는 게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렇게 되면은 나라가 망하게 된다고 봐야 되겠죠. 네. 사법부가 본질을 넘어서 그렇게 판단을 하게 된다면 다만 이런 것은 네. 있습니다. 이 박범석 부장판사라고 김경수 지사에 대해서 특검이 지난해 8월에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청구를 했거든요. 근데 그 박범석 부장판사는 공모관계가 성립이 안 된다고 하고서 기각을 바로 했습니다. 실제로 당시에 실질심사에 참여했던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경공모 드루킹이 경공모로 움직여서 댓글 조작을 하는 데에 드는 비용이 한 25억이라고 합니다. 25억인데 네. 이게 이제 박범석 부장판사는 대가로 본 것이고 어제의 재판부는 일본의 센다이나 아니면 오사카의 총영사, 일본 대사 네. 이것을 대가로 요구했다고 보는데 25억과 일본 총영사 한 자리 이것이 대가성으로 과연 동치가 될 수가 있는 것인가 이 부분은 좀 문제가 되는 것이고 어제 재판부가 총영사 자리를 대가로 보게 된 것은 뭐냐면 경공모가 민주당과 같이 해서 재벌 해체를 한 경제민주화를 이루게 되려면 자금이 많이 필요할 것이고 그런 자금을 끌어올 수 있는 자리가 바로 일본 총영사 자리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드루킹 일당의 과거 무슨 야사가 좀 많긴 합니다만 네. 좀 직접 블로그에서도 나왔던 얘기가 뭐냐면 일본 침몰설, 그에 따른 일본인들의 이주설, 그에 따른 개성지구에 대한 특구 이런 부분들을 또 주장을 한 바가 있었죠. 어떻게 보면 드루킹 쪽
입장을 너무 많이 들어주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그런 점들이 뭐 사건의 본질이 될 것 같고요. 사실은 이 법원의 이 결정 이런 부분들은 헌법상에서의 양식적인 그런 판단인 거잖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 뭐 알가할 수는 없지만 전체적인 기류가 그렇다는 점에서 좀 자유롭지는 못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좀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김 지사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항소하겠다고 했고 끝까지 싸우겠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네. 반전을 뭐 항소심에서 이룰 수 있을까요? 그 요즘에 뉴스를 보면은 진실을 찾아서 끝까지 싸우겠다 하는 멘트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번 김경수 도지사뿐만 아니라 뭐 번외의 얘기지만 이제 손석희 JTB 사장님도 진실을 찾아서 끝까지 싸우겠다. 이런 멘트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만큼 좀 어지럽고 복잡한 우리 사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항소장은 제출한 상태고요. 이제 끝까지 싸워서 이제 무죄 판결을 이끌어내겠다. 뭐 더불어민주당 여당권뿐만 아니라 청와대에서도 같이 합심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일단 경상남도 같은 경우는 이제 예비 타당성 면제 관련해서 남부고속철도 확정이 됐죠. 거기에 대해서 분위기가 좋았는데 하루 만에 도지사가 구속되면서 암울한 상태로 있습니다. 현재는 이제 경남도청이 박성호 부지사 이제 권한 대행 체제로 전환했고요. 뭐 이런 일은 이전에 홍준표 전 지사 때도 마찬가지로 부지사가 결재권을 행사하는 그런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경수 지사가 추천했던 뭐 경제와 관광 활성화 사업이 일단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이고요. 이런 와중에서 이제 상급심으로 이제 올라가면서 계속 싸워야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1심 판결이 만약 상급심에서 확정이 되면 김 지사는 경남도지사직을 잃게 되고요. 선출된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나 징역형 그리고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큰 의미가 있는 사건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김경수 도지사와 관련해서 이런 문제가 계속 커지게 된다면 청와대 측의 문재인 정부의 정통성까지 이게 흔들릴 수가 있어요. 바로 그 부분이 지적이 됩니다. 네. 지금 뭐 경남도정 같은 경우 뭐 7개월 만에 지금 권한 대행 체제로 가게 되는 거고 김 지사 측면에서 보더라도 정치적으로 도덕성에 상당히 큰 타격 그리고 이게 최종 판결에서도 실형이 선고가 된다면 피선거권이 제한이 돼서 한 10년 동안은 정치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선거에 나갈 수가 없다는 점에서 지금 재기가 우려된다라는 시각들도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청와대로 불똥이 튀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지금 뭐 박민호 기자도 2017년 대선의 정통성까지도 지금 야당 쪽에서는 지적을 하고 있는 그 상황이고 지금 짧게 어제 뭐 청와대 측에서는 이제 답변이 좀 나온 그 상황이거든요. 끝까지 지켜보겠다고. 네. 그래서 청와대에서 오늘 그 대변인 통해서 일정을 발표하지 않겠느냐라는 전망이 우세했는데 역시 발표가 없었고요. 청와대는 상당히 지금 곤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게 되면은 결국 그 특검을 요청을 했던 자유한국당의 시나리오대로 그대로 가고 있지 않은가. 분명 이 또 자유한국당이라든지 또 그 반정부 야당 쪽에서는 이 대선 무효 같은 그런 또 소송을 또 그 제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근데 이럴 때는 오히려 그 정부나 여당 쪽에서는 좀 중심을 잡고 이 공수처 설립을 빨리 서둘러야 된다는 그런 안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이번 특검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인 그런 산물이다. 정치적으로 오염된 산물이다라고 비난을 많이 받아왔기 때문에 이런 일을 재발시키지 않으려고 하면은 공수처 설립을 서두르는 수밖에 없다. 이런 내용으로 지금 여론들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상당히 파장은 앞으로 상당히 좀 커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다음 달에 이르면 또 내각도 진행이 될 것 같아서 개각이 좀 진행이 될 것 같아서 이런 부분에 또 영향을 좀 미칠 수 있어 보이고 또 계속해서 정치권에서 이야기들 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두 분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김경수 이 경남도지사의 2심. 앞으로 상당히 치열한 공방전이 또 예상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김경수 도지사가 지닌 그 상징성이나 영향력을 볼 때는 상당히 정치적인 파장을 앞으로도 예상을 해봐야 될 것 같네요. 지금까지 뉴스를 재구성해봤습니다.